형제 자매도 같은 뿌리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되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자매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조약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살아생전 세영과 함께 자랐으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며 서로 다른 운명에 휘말렸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대서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으며 정약용 홀로 18년의 유배를 혹독하게 견디며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우표를 완성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삶으로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각각 전남 흑산도, 서울 소문, 전남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한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퍼뜨리듯 형제 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 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혀 사는 이도 있다. 그리고 정약용처럼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하는 이도 있다.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고 선택한 길이 달랐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과 의리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도 그렇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들이 오히려 몹시 피곤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따지는 이야기, 다른 형제들에 대한 평가 등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같이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 모두 관계를 해친다. 가치관이 다르면 더욱 멀어진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몰두하는 동안 정약용은 실용적인 개혁관을 연구했다. 하나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고 정약용은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다.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형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경제적 여건도 형제를 멀어지게 한다.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제적 차이가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가 된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자매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들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어릴 때는 10원짜리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10,000원도 따져가며 계산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형제간에 전부 다 가족의 생계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 명절이면 한 자리에 모였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여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어색해진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고 형제자매는 2차적인 관계가 된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끈이 느슨해진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며 우선 순위가 다르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다.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버겁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를 더 우선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어느 쪽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복잡한 문제가 된다. 결국 자신의 원가족보다는 새로 만든 가족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리적 거리도 문제다.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들어간다. 그런 노력을 들여서까지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통비, 숙박비, 시간적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만남이 부담스러워진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몇 시간씩 걸려서 만나봐야 몇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만남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성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벌어진다. 어릴 때는 참고 넘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한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소일거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밖에서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한 사람은 빈틈없는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은 완전 즉흥적이다. 이런 차이들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릴 때는 그저 형제니까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서로의 생활 방식, 대화 방식, 사고 방식이 점점 달라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 형제 자매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 자매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여 사랑이다.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와 예의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위아래로 갈라지듯 가족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나가야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듯 형제 자매도 멀리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라. 정약전은 흑산대서 자산어보를 쓰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면 서로의 신념과 이상 차이로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정약종의 종교적 열정과 정약용의 현실주의적 개혁 의지가 충돌했을 것이고 정약전의 학문적 관심과 다른 형제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긋났을 것이다. 강요하지 마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라.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형제 자매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한다. 몇 번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된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형제 자매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효도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실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들이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것도 자녀들이 행복한 상태에서의 화목을 바라셨을 것이다.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비교하지 마라. 다른 집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우리 집을 부러워하지 마라.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화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남의 집 형제 자매들이 매주 만나서 식사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의 집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와 방식이 있다. 정약용은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했다. 형제 자매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형제 자매의 반대에 굴복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서로 지지하지도 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개혁안을 연구할 때 형제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반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진다. 형제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여행하기도 어려워진다. 멀리 사는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진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젊을 때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여행 자체가 피곤해진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자녀들도 고려해야 한다. 어른들의 형제 자매 관계를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삼촌이나 고모를 낯설어 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친하게 만들려 하지 마라. 그들도 자신들만의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부모가 형제 자매들과 친하지 않은데 자녀에게만 삼촌이나 고모를 가깝게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형제 자매들과 거리감을 두고 지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받아들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학문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승화시켰다.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라.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거리와 상관없이 전해진다. 세상은 변한다. 과거의 형제 자매 관계를 현재의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마라.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다. 핵가족 시대에는 대가족 시대의 관계 방식이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한 집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형제들도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고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각자 다른 생활 패턴을 갖는다. 이런 변화에 맞춰 관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형제 관계는 또 다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다. 형제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고 댓글로 안부를 묻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다.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았지만 역사는 그들을 모두 기억한다. 정약전의 자산업보,
정약종의 순교 정신, 정약용의 실학 사상,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함께 있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가 아닐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형제의 인정이나 지지가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말고 형제를 의존하게 만들지도 마라.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약용은 18년의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혼자 견뎌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억지로 형제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그런 관계는 진정성이 없고 결국 피곤하기만 하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도 버려라. 물론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야 하지만 자신의 형편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다.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무리한 도움을 요청받거나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불안빈 환불균이라 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긴다. 이런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 형제는 부자이고 다른 형제는 가난할 때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가 된다. 부자인 형제는 가난한 형제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가난한 형제는 부자인 형제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기대를 버려라. 형제 자매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냥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다. 운명 공동체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도 말고 특별한 의무를 느끼지도 마라. 그냥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추억과 정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추억 속의 존재가 된다. 어릴 때의 기억들은 아름답게 남지만 현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와 지금의 형제는 다른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변한다. 과거의 형제를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형제에게 과거의 모습을 강요하지는 마라. 서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정약용의 마지막 말은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 그는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형제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고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 하물며 형제는 어떠하겠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관계이지만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어라.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형제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어라.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어라. 정약용은 말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준다.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비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상대방도 알아차린다. 그런 가식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형제 간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정약전이 흑산돼서 정약용을 생각했던 것처럼 만나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있고 떨어져 있고 싶으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형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형제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다른 형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한다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정약용은 천명과 인욕이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형제니까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천명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인욕이 마음속에서 갈등한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의 갈등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선 순위가 바뀐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다. 젊을 때는 새로운 만남이 설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이 좋아진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형제 자매 관계도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정약용은 소유론에서 속된 선비는 시의를 모르니 어찌를 맡길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진다는 뜻이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계 방식이 필요하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대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혈연이라는 것도 결국 생물학적 우연이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지 필연이 아니다. 그 우연을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평생의 의무나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의 한 종류일 뿐이다.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관계라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정약용의 형제들을 보면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정약전은 자연과학에 뛰어났고 정약종은 종교적 신념이 강했으며 정약용은 사회과학에 탁월했다.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의 재능을 비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형제 간의 경쟁 심리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란 형제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기 쉽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런 경쟁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이다. 경쟁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성공 기준도 다르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형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 형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다른 형제는 평범한 생활을 할 때 만남에서 어색함이 생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형제는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드러내고 평범한 형제는 위축감을 느낀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도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형제는 고등교육을 받고 다른 형제는 그렇지 못할 때 대화의 주제나 관심사가 달라진다. 책을 많이 읽은 형제와 그렇지 않은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가깝게 지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대로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받아들여라. 종교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도 형제를 갈라놓는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정약용과 다른 길을 걸었듯 현대에도 종교나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형제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할수록 갈등만 깊어진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도 중요하다. 한 형제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다른 형제는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 때 서로의 생활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 형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다른 형제는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서로 만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복잡한 변수다. 형제 사이는 좋았는데 배우자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카나 조카딸과 성격이 안 맞아서 만남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형제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가 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복잡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예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정약용은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다. 검소함이 모든 덕의 기초라는 뜻이다.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검소한 마음이 좋은 관계의 기초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형제관계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허구다. 현실의 형제관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갈등도 있고 질투도 있고 무관심도 있다. 이것이 정상이다. 드라마 같은 관계를 꿈꾸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계도 충분히 의미 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형제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질투, 시기, 원망, 실망 등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어릴 때는 즐거웠던 기억이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형제와의 추억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말라. 정약용은 자신의 마지막 시 회원시에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중 하나다.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는 형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마라. 형제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못이 있다면 시간의 잘못이고 상황의 잘못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충실할 것이다. 정약용이 기나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모든 관계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부모-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모두 한시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지혜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라. 의무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을 버려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 우애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